지금 현재 이제 옥 장인으로서 이제 올해 차 61년째 제가 옥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장주원이에요. 장주원 선생님이고 중요무형문화재이십니다. 목포에서 1호로 중요무형문화재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근데 한 8, 90년대로는 그때 가서는 한 2, 300명이가 됐는데 요즘에는 다 지금 이제 이게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직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한 2, 30분 될라나. 네. 네, 근데 그분도 또 그저 그 연명한 네. 처지죠.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옥이 그렇게 제 역할을 못할까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분야가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족적인 의식에서 이 옥이라는 그 개념은 거의 그 신격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은 이 옥이 국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호에 보시면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중자에다 나라 국자 안에다 구수록자를 넣어놨어요. 네, 구수록이 이제 예. 약자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국시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옥공의 역사가 그 체계적인 역사가 8,000년을 잡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세월이죠.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옥의 나라다, 또 옥의 종주국이다. 자부를 하면서 또 세계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면은 참 흑피 옥 문화에서 그 홍산 문화까지 따지면은 흑피 옥 문화는 약 2만 년, 15,000에서 2만 년. 또 홍산 옥으로 따지면 한 7, 8년 전.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해왔던 그 역사죠, 옥공이. 근데 그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또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서 옥이 산출이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참 옥을 다룬다는 것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인데 그때 당시는 예물로 옥가락지 하나 들어있으면 훌륭한 그 함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대중성이 떨어지고 옥이 비싸니까 이제 옛날에요. 옥이 비싸니까 참 사대부나 귀족이나 왕족이나 참 계급 사이에서는 통용이 됐지. 우리 서민들은 참 옥가락지 옥비는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그 아주 소중한 것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 금과 옥조라는 얘기 있잖아요. 금속에서의 그 광석에서의 보물은 금이고, 그리고 이 이것도 광석이지만 이 돌에서의 그 가장 최고의 보물은 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과 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많아요. 금이야 옥이야.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금이야 다이아몬드야가 아니고 금이야 옥이야예요. 그래서 그 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 옥은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인정이 됐고 그렇게 봐주었던 것인데, 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 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대만의 그 고궁박물관을 가보면은 그 옥을 갖고 만든 그 양배추, 거기 수백 가지의 그 양배추 옥 조각품을 갖고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오랫동안 세계적인 옥 작가가 되신데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도 모르고 국가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목포에 늘 우리가 갓바위는 가고 근대문화 역사관은 가지만 우리가 목포에 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세계적인 옥 작가와 옥 전시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나선치기 쪽을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제가 2년이 넘게 목포를 다니면서 여기를 오늘 처음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안에 좀 보여주십시오. 바쁘시니까. 제가 만든 작품을 중국에서 최고의 그 학자가 우리 중국 국민은 이것을 카피를 하려면은 100년 이내는 안 된다. 그러면요, 지금 21세기 근대 산업
사에서 이 카피는 중국 애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0.2%가 부족한 카피, 우리나라한테 비교하면요 떨어져요. 그런데 이 작품은요. 어떤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연적인가? 예, 근데 이게 연적인데 이것이 하드네스가 6도 오브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10도. 근데 이것은 칼로는 조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아몬드 공구로 연마를 해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 건데, 카빙을 하는 건데. 손으로 다 카빙이 다 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구멍이 이 하나가 5mm예요. 수도 물이 나오는 구멍이 5mm예요. 그러면 이 5mm로 무슨 기계가 들어가서 또 보이지 않는 원형으로 판 거잖아요. 그걸 잡아서 오. 공간 처리가 이 속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어야 물이 들어가죠. 와. 이 공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물을 담고 이제 이렇게 물을 연적이지. 붓게 돼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만져봐도 돼요? 예. 여기 안에가 얼마나 파 있나요? 많이 파 있어요. 지름이? 그러니까요, 이것이 아투명한 저 항으로 돼 있는 것은요, 네. 물을 담아서 이렇게 보면 안에 내현이 미치겠다. 보여요. 네, 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걸 파는지는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못해. 못 따라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무총리가 되기 열흘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보고 어떻게 이거 만드냐고 물어봐요. 꼭 알고 싶으냐고. 그래서 궁금해 꼭 알고 싶다고 그래요.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 대신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제 제자로 들어오면 알겠다. 근데요. 너무 멋있다. 이것을요 가르쳐. 그 돌쇠를 가르쳐 줘도 힘들어요. 못하지. 근데 무슨 기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연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과학이 자기 나라보다 한국이 좀 더 나으니까 이거는 기계로 했다. 뭐 컴퓨터로 이렇게 했겠지.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자르고 갈고 하는 데는 기계로 하고 이 콘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한 40%에서 45%는 순수한 옛날 전통 방식이에요. 이게 나머지만 이제 지금 현대적인 그게 맞는 거지. 예. 그리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은 이용하고 예. 그게 안 되는 건 손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손이 한 45%, 40%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 제가 사진을 보면서도 이 사슬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이 사슬 만드는 게 선생님의 좀 뭔가 독특한 그런 또 기술이신 건 아닌가요? 이 사슬. 예, 그러니까 저것이 태환식 연결고리라고 그러는데 태환식. 예. 예. 그러니까 돈 한 덩어리에서 이음매가 없이 아 진짜요? 그렇죠. 그 붙이면 그럼 지금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그것도 다 옥 하나에서 그냥 돌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라 그 다이아몬드도 크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옥도 크랙이 있어요. 있겠지. 근데 아무리 일반인으로 봐서 겉은 없는데 작업을 하면 내부에서 빈혈이 튀어나와요. 그치. 그래가지고 깨져. 거기에 걸리면 이제 어머. 다 가니까 충격에 하나가 실제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벌이로 이것을 하면 안 해야 돼요. 못하지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만들고 싶으니까. 맞아. 그게 예. 작가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5mm의 체인이 어머 세상에.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걸 손으로 잡고 이것을 카빙을 한다는 것은 이 손톱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저것도 크랙에 걸리면 여지 없어요. 이건 이제 아우 세상에. 네 속으로. 겹. 예. 이 네 겹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 이 안에 이제 볼이 움직여요.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이 옥을 사왔는데요. 48톤 두 컨테이너로 사왔어요. 근데 그걸 사오는데 약 3년 걸렸어요. 그때 당시는 20년 전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사다가 거기서 카트오고 자른 것이 이것이 찬스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행히 만드는 것도 이 안에 지금 다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중국군은 여기 물고만 있는데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냥 움직이게 해갖고 저 위에 다 이 히트들이 여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내 작품은 5차원이다. 움직이니까 4차원. 소리가 나니까 5차원. 그러니까 이것은요,
남북통일 기원은 의미인데 이 돌 하나에서 체인이 형성하면서 터널을 끼워서 유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돌 하나에서. 근데 이것은요 하드레스가 7도, 6도 그래요. 그것을 깎아 설리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내가 좀 바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거 하지. 선생님 그래 이렇게 하시니까 여태까지 오신 거지. 시간이 나무 돌아가니까 이거 이제 바쁜 사람 같은. 그러면 이런 체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국 애들도 있어요? 없죠. 이제 선생님이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싱글 체인도 힘들지만 더블 더블, 포더블까지 예. 그 나온다는 거는 조금 자기 상상이야. 요게 선생님 요게 선생님의 기술이시구나.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이 관통주의자예요. 안이 보이지도 않고 무슨 기계로 작업을 해서 안에 이 공간 처리를 하느냐. 이 체인은 보이기라도 하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요 실겹이거든요. 이 위에서부터 똑같이 생겼어요. 저걸 이뻐라. 구리 찬사로 끼워보라 해도 끼기 힘들어요. 그래 이건 무슨 옥이에요? 수옥이에요. 이거는 정말 여기다가 중국 술 비싼 술 여기 넣어가지고 따라 마시는 거 예. 너무 좋은데 이쁘네요. 예. 정말 부자들이 이렇게 그 60도짜리 예. 이거 참 이쁘네. 이것은 이 잔이로 3잔인가 나와요. 그러면 손님이 5분이면 각자 하나씩. 그리고 자기가 이제 따라서 먹고 따라서 먹고 이제. 저기다 뭘 담아 마셔 그래. 예? 뭘 제키가 우물물 먹으면 되잖아. 아니 저기 고래하면 좋은 거 마시네. 얘들 너무 멋있네. 이거는 무슨 이게 자스파예요. 자스퍼구나. 이것이 옷거든 더 만들기가 힘들어요. 찔깃찔깃해가지고. 얘는 이제 투명도가 좀 떨어지면서. 예, 이것은 이제 이것은 아투명한 맛이 나고 필요로 하면. 아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 이걸 전부 다 선생님이 작업을 하신 거라는 게. 근데 이제 나는 예술 강도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거 저 영감이 자기잖아 엄청 한다. 잘하실 만하죠. 아니 그러실 것 같아서. 아니 잘하면 하실 거나. 그 프랑스의 바카라에 이 바카라는 저 바카라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크리스탈. 이 바카라에서 맨 처음에는 직원들 벌더니 나중에 뭐 과장 벌더니 나중에 직접 오셨어요. 그 몇 대에 이어지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0년에 난 몇 대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은 안 파는 거죠. 근데 바카라는 제가 이 바카라 우리 606에 내가 크리스탈 잔 얘기했잖아. 근데 앤틱들도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에 처음 바카라 들어왔을 때도 내가 가서 이 샴페인 잔 샀다니까. 힐튼 호텔 1층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바카라는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의 아주 그냥 1순위 컬렉션이에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꿈꾸고 있는 바카라 갖고 싶은 게 진짜 하나가 있는데 나는 바카라 크리스탈 등이야. 예. 그 등이 한 100년도 넘은 옛날 바카라 등이 검정색 흰색해서 이 조각을 한 크리스탈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여기 목포에 박물관을 만들면 아까 여러분들 본 그 메인 홀 있잖아. 거기 위에다 바카라 크리스탈을 달고 싶어 할 거야 아마. 한 1억 정도 해요. 그 등 하나에 옛날 게. 근데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카라에서 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자. 이 동서의 만남으로 해서 하자. 부분적인 장식을 옥으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크리스탈에다가.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이 크리스탈은 인조로 만든 거고 옥은 자연이니까 또 옥은 빛을 흡수를 해서 은은하게 예쁘지만 크리스탈은 받아서 너무 반짝거리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빨리 눈이 그리고 그 정신이 이렇게 좀 동적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놓으면 마음이 참. 그럼 하시지 그러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자. 근데 자기들이 메인 디자인에다가 내 디자인하고 옥으로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50억으로 이제 프라이스를 붙이겠대요. 그럼 이제 20억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0억에서 본사에서 10억을 가져가겠대요.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 그 10억 중에 또 5억을 또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제네럴 장주원 사인을 그렇게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얘만 참 맞다. 그 보험이 제주를 놓고 중국 사람이 돈을 호주머니에 놓고 그럼 나는 뭐냐? 누가 박하라가 250년이 아니라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 내 디자인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작품이 훨씬 더 배가 된다 하면 내가 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누가 더 받으라는 법이 없지 않냐. 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 당연히 내 것이고 작품 내 것이다. 내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사인만 하면 돼요. 선생님도 돈 두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비도 안 주고 일단 팔아야 줘요.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장 아니 그 팔아서 주건 안 주고 그런 둘째 치고라도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노동이 될 것도 아니고 단순 노동의 값도 안 돼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다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한국 애들이니까 뭐 한국 애도 되겠지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하셨어요. 네. 그 바카라는 이제 선생님이 뭐 1억이다 10억이다 얘기하시는데 이 크기에 비례해요. 물론 크기인데 이제 그 러시아에 그 궁에 가보면 이제 바카라 등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톤으로 무슨 뭐 그래, 5톤짜리 되는 이 그래요, 샹들리에가 그래.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언카운터블이죠. 근데 네. 제가 뭐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아,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앤틱 한 100년 전 건데 저는 뭐 너무 큰 건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오카하고 콜라보를 하자는 거는 이 바카라가 이제 이렇습니다. 늘 그 크리스탈을 갖고 이제 깎아갖고 자기가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또 한다면 옥은 색깔이 내추럴리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그 창성장에 그 내 방에 있는 걸 보면은 흰색 그 프랑스 샹들리에다가 중간에 하늘색들이 들어오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샀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포인트로다 선생님 옥을 작품으로 쓰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건데 이 대부분의 이제 돈 있는 사람이나 이 그런 브랜드를 하는 데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장인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값을 주고 돈을 내고 자기네가 그 장인들의 작품들을 사가지고 가서 지네들한테 해야 되는데 팔리면 주는 게 어딨어. 바카라가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은요 그 250년의 그 장관 브랜드가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는 회사니까 서로 갖다가 팔아주라고 맡겨도 안 받는다. 물론 그런 것도 지네 있겠죠. 얘기지. 아니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에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바카라가 요즘에. 그 자기들 얘기지. 뭐 그렇다고 지네가 그럼 250년 된 회사가 자기들이 와서 뭐 주문해서 생산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동양에 있는 나라에 이 장인한테 와서 팔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선생님 잘하셨어요. 거절하시기를. 그 중국 그 옥룡 콘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옥룡 대상 그 콘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연중 행사지요. 이게 중국의 그 문화혁명 이전에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가 돼요. 지금도 1년이면은 뭐 수천 명이가 이제 그 콘테스트에 이제 도전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 주최 측에서 어떻게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중국 사람들 그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 콘테스트에 내가지고 상장도 못 받고 그러면 나도 그 명색이 한국에 인간문화재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책자에서 이렇게 책을 펴가지고 눈 감고 하나 딱 찍어서 그 작품을 내라도 당신한테는 특별로 이게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옥룡 대상, 또 금상, 디자인상, 작품상 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 5가지 이게 제일 큰 상부터서 그러니까 역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은요 거의 내국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문화재라고 칭호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탑을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국보라고 지정을 해요. 국보죠. 예, 인간 국보, 그런데
대사.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국가라고 그러고 인간, 여기는 인간문화재. 그런데 대사가 최고 청어죠. 이제 우리나라 말대로 인간문화재죠. 그런데 이제 대사에다가 특급을 붙여가지고 스페셜로 특급 대사 칭호를 이제 부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게 정주국에서 목포 대한민국 그것도 목포 시골 영감이 가서 구상을 탔으니까 대단한 나라서 건데. 대단한 것일까요? 대단한 근데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컨벤션 센터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1000여 명이가 이게 그 1000여 명이는 중국에서 내로를 하는 옥쟁이들이지. 선체주꾼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 대상을 하는데 박수를 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아, 그쪽에서 예.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국뽕이죠. 그 사람들은 어. 중국에는 그러면 어기 중국은 우리가 최고다 한데 한국 시골에 그 이름도 성도 없는 영감이 와서 최고상에서부터 내리 다섯 개 너무 놀랍네. 그러니까 무척 재수가 없죠. 기분이 나쁘죠. 나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김치 맞아. 일본에서 와서 일본에서 상 받은 와서 거야. 최고상을 네. 탔다 하면은 나도 박수 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예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올해 9월달에 또 그 백화상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문화 예술을 아울러서 통틀어서 이제 준 상이에요. 이게 거기에도 좀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예뻐서 그런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으시니까 아니 주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이게 그 업을 다루는 그 중국 국민들한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봐라. 한국 이름도 성도 없는 영감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주국인데 그건 뭐느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충격을 주려고 그랬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예뻐서 그런 큰 상을 주겠어요. 그럼 이제 백화상을 탄다 하면은 중국에서 최고죠.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것을 지금 디자인을 지금 도형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22살 때부터 이거 시작을 해가지고 교과서도 없이 혼자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순수히 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싶지. 그래서 그 옥의 그 정주국인 그 타이틀을 나는 여기서 내가 가져오자.